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인 오늘은 간간히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맑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전주 1도, 무주는 영하 3도에 그치며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전주의 낮 최고 기온 13도, 익산은 14도 안팎이 예상돼 포근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년 수준을 웃도는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 모레는 또 한 차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전주방송이 한 대학 교수의 성폭력 의혹을 보도하자 이 교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추가 폭로가 이어지면서 해당 교수와 관련한 미투 고백은 4명으로 늘었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주 모 대학 박모 교수의 제자 A씨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9년 전 밥을 사주겠다는 박 교수를 따라 차에 올랐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키스는 해봤냐? 아니요. 그러면은 알려주겠다고 막 강제로 막 입을 맞추고 입하는데 내가 너를 키워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왔었어요. 반복되는 성추행에 맞서자 돈을 줬다는 고백은 다소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팀 봉투를 하나 내밀긴 했거든요. 5만 원. 또 다른 제자 역시 박 교수가 성추행을 하고 돈을 줬다고 폭로합니다. 허벅지도 이제 안 말해라. 목에다 막 뽀뽀를 하시고 계속 자기 입술에다 뽀뽀를 하고 가라 하고 갈 때까지 그때마다 한 5만 원이나 3만 원씩 계속 돈을 주셨어요. 내가 너한테 돈 줬으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되지? 라는 약간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박 교수를 피하기 위해 B 씨는 휴학계를 내고 학교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박 교수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한 사람은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성추행을 당했다는 미투 고백이 잇따르자 박 교수는 지난 2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당시 박 씨는 장문의 유서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유서 내용이나 이런 거를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화가 나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뻔뻔하게. 박 씨는 취재진에게 해당 내용이 모두 사실 무근이고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지금까지 나온 성추행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박 교수에게서 학생들이 겪은 피해는 성추행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졸업반 학생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강요하고 안마까지 시켰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박 교수는 선물을 강요한 적이 없고 모두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계속해서 하원호 기자입니다. 취재진을 만난 박모 교수의 제자들은 해마다 졸업반 학생들이 박 교수에게 고가의 선물을 해야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한 사람당 100만 원가량의 돈을 걷어 졸업 공연을 준비하는데 비용을 아껴 선물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신 안마기도 있었고 로봇 청소기도 있었고 카메라, 아이패드, 거의 주로 전자기기 제품들이나. 박 교수가 특정 제품을 직접 요구하거나 SNS 등에 어떤 제품이 끌린다는 식으로 글을 올리면 학생들이 알아서 선물을 마련했고 돈이 부족할 때는 미리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금액이 너무 이렇게 비싸거나 비싼 걸 요구하게 되면은 부탁을 드리죠. 지금 이건 조금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조금 다른 거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부탁을 드리면은 아니, 그럼 이 가격에 여기 맞춰준다고 이런 식으로 할인을 받는. 박 교수의 갑질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 2학년 학생들이 조를 짜서 박 교수의 연구실을 청소했고 대신 운전을 시키거나 세차도 해오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수업 중인 남학생을 불러 마사지를 하게 하거나 여학생에게도 안마를 시켰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직장 이런 데 있으면 자기 혼자 쉴 때 남자 후배들 불러서 발 마사지도 시키고 안마도 시키고 그랬었어요. 여학생들한테 시켰나요? 여학생들도 네. 안마? 네. 박 교수는 가르침에 대한 보답으로 생각해 학생들이 준 선물을 받은 적은 있지만 안마 의자는 거절했고 결코 선물을 지정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일부 남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안마를 해주면 용돈을 줬고
여학생 혼자 자신을 안마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한국잼 군산공장에서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희망퇴직을 신청했습니다. 근로자 대부분이 떠날 예정이기 때문에 군산공장 폐쇄 철회 주장 동력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한국GM 군산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는 2천여 명입니다. 지난주 희망퇴직을 마감한 결과 이 가운데 1,000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앞서 회사 측은 비정규직 20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황. 이제 공장에 남게 될 인원은 800여 명에 불과합니다. 남은 근로자의 운명도 불투명합니다. 회사에서 희망퇴직 인원이 적다고 보면 정리해고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군산공장의 남은 인력을 부평과 창원 공장으로 재배치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군산공장의 근로자 대부분이 떠나기 때문에 전북의 군산공장 폐쇄 철회 주장 동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개의치 않고 사측의 군산공장 정상화를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 매각을 하더라도 500명으로 시작해도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아니면 공장 재가동을 하더라도. 전라북도 또한 군산공장 폐쇄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주에도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군산공장 정상화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그 희망퇴직과는 별개로 군산 경기에 미치는 영향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저는 여전히 군산공장의 정상화는 최우선적으로 검토돼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GM의 베리앵글 총괄 부사장이 다시 우리나라를 방문해 정부 관계자들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또 한국GM 노사는 임단협 협상을 재개해 경비 절감과 신차 배정 등을 논의하기로 해 이번 주가 군산공장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시기가 될 전망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군산 시민들이 한국잼 폐쇄 방침과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규명해달라며 한국잼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인들은 한국잼의 고리채 부담과 신차 개발비 이전 부담, 차량 부품 고가 매입 등 제기된 의혹들이 업무상 배임죄와 세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며 한국잼 경영진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한국잼 경영진 고발에 참여한 시민은 300명에 이릅니다. 전주에 연기금 전문대 학원을 만드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신설을 반대하고 나섰고 국회에서 신설 법안 처리가 무산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지난해 3월 전주를 찾아 전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옮겨온 혁신도시를 제3의 금융 중심지로 만들겠다면서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연기금과 연계한 산업, 전북의 자산인 농생명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금융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도 힘이 될 것입니다. 대선이 끝나고 국회에는 연기금 전문대학원 신설 법안이 제출돼 지난달 28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일반 대학에서 교육이 가능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느닷없이 신설 반대 의견을 법사위에 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공개적인 반대 연기금 전문대학원 신설 법안은 법사위에서 급 제동이 걸렸고 2월 임시국회 처리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을 추진해야 할 정부 부처가 오히려 발목을 잡은 셈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발목 잡기보다도 더 심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정부 여당의 무책임, 무능, 통과 의지가 부족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보건복지부는 연기금 전문대학원 신설 준비를 위해 이미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놨습니다. 교육부의 신설 반대에 연기금 전문대학원 신설은 물론 기금본부와 더불어 혁신도시를 금융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은 상당한 차질을 피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도내 대부분의 시군의회를 특정 정당이 사실상 독차지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선거구에서 2명을 뽑는 2인 선거구가 많아서 빚어진 일인데요. 다양한 정치 세력이 공존하는 기초의원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3, 4인 선거구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이미 시작됐지만 정작 선거구는 아직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 전라북도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197석의 기초의원을 시군별로 배분한 뒤 도의원 선거구에 맞춰 획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선거구 개편안의 중점은 도의원 수가 증가한 전주시, 그다음에 인구 편차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한 군산시 지역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가장 쟁점인 전주시의원 선거구의 경우 4년 전 지방선거 때는 획정위가 2인 선거구 1곳, 3인 선거구 4곳, 4인 선거구 4곳으로 안을 올렸지만 도의회가 4인 선거구를 모두 쪼개 2인 선거구 2개씩으로 바꿨습니다. 결국 2인 선거구 대부분을 민주당이 차지해 시의회 전체를 특정 당이 독식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치개혁 전북 공동행동은 이 때문에 전주는 물론 정읍, 김제 등의 기초의원 선거구도 상위 도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3, 4인 선거구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획정위에 제출했습니다. 정치 신인이나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함으로써 우리 지역 정치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3, 4인 선거구 확대는 매우 중요한 목표입니다. 현재로서는 전주시의회 30석을 기준으로 3인 선거구는 현행보다 2곳 더 늘어 6곳이 되고 4인 선거구도 1곳 생길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 전북 선거구 획정위가 획정안을 올리면 도의회가 앞으로 2주 안에는 조례로 확정할 예정이어서 다양한 정치 세력이 공존할 수 있는 3, 4인 선거구의 확대 여부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남원시가 올해 2,100여 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완주군이 친환경 농산물 전문 매장 2곳을 로컬푸드 직매장에 개설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시니어 클럽 일자리 사업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올해는 5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100여 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지난해보다 예산은 10억 원, 일자리 대상자는 130여 명이 늘었습니다. 대표적인 일자리는 노노케어 사업과 마을 가꾸기 등 공익형 사업, 시장형 일자리 사업 등입니다. 일자리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 활동을 돕고 경제적인 도움을 통해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익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자전거 보험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자전거 탑승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완주군이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 친환경 농산물 전문 매장 2곳을 개설했습니다. 완주군은 친환경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없다는 소비자 욕구와 제값받고 거래할 유통처가 부족하다는 농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전문 매장을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가 확대를 통해 생산품을 다양화시켜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 상생하는 전문 매장으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고창군이 국립식량과학원 하이트 진료 음료와 보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고창군이 생산한 검정 보리를 이용해 곡물 음료 제품을 개발하고 종자 생산단지 조성과 생산 재배 기술을 지원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이 발주한 학술용역 보고서가 인터넷 내용을 무더기로 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도의회 한희경 의원은 문화관광재단이 2016년 원대 산학협력단의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전라도 문화자원 이야기 소재 발굴 용역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426쪽 분량의 보고서 대부분이 인터넷을 그대로 도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연구진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해당 단체를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술용역 보고서의 철저한 검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